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위장병 정복 시리즈 1편입니다. 소화불량이란 무엇인지, 또 환자분들이 소화가 안 되는 양상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또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불량에 대한 정의인데요. 우리가 소화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이 소화불량은 실은 명치에서부터 또 배꼽 위에 이르는 상복부에서 주로 나타나는 불쾌한 느낌이나 통증이다 라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환자분들은 다양한 증상으로 소화가 안 된다는 면들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상복부의 답답한 느낌이나 음식을 먹고 나서 더부룩한 느낌, 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 위가 빵빵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트림이 잦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속이 쓰리거나 통증의 양상을 소화불량이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소화불량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군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화가 안 되는 양상을 위염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저희 외래를 찾아오셔서 나 위염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호소하시는 경우이죠. 물론 이제 저희가 학문적으로 위염은 말 그대로 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이니까 위 점막에 염증 세포가 침윤된 상태라고 이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내시경 검사상 내시경을 시술하던 의사 선생님이 위 점막이 붉게 변한 부위를 지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히 표현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위염은 염증이 가볍게 있는 표층성 위염과 또 점막의 특정 고유층이 얇아지게 되는 위축성 위염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축성 위염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또 장상피 화생이라는 어떤 상태와 겸해서 나타나는 위축성 위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축성 위염은 이제 제가 올린 위축성 위염의 한방 치료라는 그 유튜브 컨텐츠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위염이 소화불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실제적으로 위염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이제 환자분의 경우에서는 속이 불편한 증상이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다양한 종류의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사 양반, 나 속이 이렇게 불편한데 병원에서 위염이라고 그랬어 라고 대표적인 증상으로 자기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의료인이 의사 입장에서 환자한테 본인의 증상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한 증상을 알아듣기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내시경상에 이제 붉게 이제 변한 어떤 점막의 병변 이런 게 확인돼 있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위험입니다라고 지칭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위장에 형태적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소화불량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신경성 위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는 소화불량에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다양한 이제 병의 원인이 결합이 돼서 나타나요. 위 자체의 운동 기능이 약해지고 위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특히 그 중에서 미주신경의 어떤 기능에 이상이 오고 리듬이 깨지고, 또 그런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제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면서 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되어서 만성적으로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는 6개월 이상,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여하튼 만성적으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 증후군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증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모여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은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사실 원인을 설명할 만한 기질적 질환이 없이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암이나 이런 질환의 양상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치료를 통해서 금세 완쾌가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면을 보이는 고질적인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보고된 한 논문에 의하면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 가운데 거의 3분의 2 가량은, 3분의 2가 더 되죠. 뭐 70에서 92%이니까 기능성 소화불량이다 라고 진단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성 소화불량의 진단 기준이 있어요. 국제적으로 로마 기준 4라는 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진단 기준은 먼저 부위는 상복부예요. 명치 밑서부터 배꼽 위에 이르는 부위에서 나타나는 식사하고 나서 배가 아주 그득한 느낌, 또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부른 느낌, 조기 포만감이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이제 답답한 어떤 기능적 장애뿐만이 아니고 속이 쓰리거나, 쓰린 부위도 이제 상복부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이 흉골, 가슴에서 나타나면 역류성 질환의 이제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겠고요. 또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만한 식도의 염증이나 위 소화성 궤양이나 또 간장, 담낭, 췌장 이런 질환이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일정 기간, 특히 6개월 동안에 그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한다라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적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겠죠. 우리 국가에서 이제 암 검진 사업으로 40세 이상인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본인 부담금 10% 정도 부담만 하시면 쉽게 받으실 수 있어서 대부분 이제 소화불량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들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한의사 입장에서 직접 뭐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환자한테 이제 언제 나타났으며 어떠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지, 또 위험 신호를 보이는 어떤 경고 증상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더불어서 내시경 검사에 대한 이력을 물어보면 대부분 뭐 염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어떤 가벼운 직접적인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어떤 질환이 없는 상태에 내시경 소견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은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식후 불편간 증후군이에요. 이제 뭐 먹고 나서 속이 그득한 느낌, 또 조금만 식사를 해도 금세 배부른 느낌이 주로 나타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약칭에서 PDS 타입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복부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EPS라고 해서요, 상복부에서 이제 쓰린 느낌, 또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나누기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는 두 가지 증상이 같이 막 섞여 있는 그런 혼재형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세부적인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개별의 병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답답한 게 주로 나타나면 답답할 비자에 그득찰 만자를 써서 비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속이 쓰린 증상이 주로 나타나면 탄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환자분들 중에는 속이 뭔가 배고픈 듯 헛듯하면서 이게 속이 아리거나 뭐 아픈 듯 아닌 듯 이렇게 아주 불편한 애매한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조잡이라는 병증으로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각각이 나타나는 기능이 약해서 오는지, 외부에서 나쁜 이제 원인 물질이 축적이 돼서 오는지, 또 몸이 허한지 실한지 찬지 열한지, 이런 아주 세부적인 그런 전신적인 증상, 또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소화불량의 정의와 또 기능성 소화불량을 진단 내리는 기준, 또 분류 유형, 이러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